AI가 돈이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돈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돈이 몰리는 거는 그건 분명하고 맞죠. 그다음에 제가 엔비디아 주식을 어, 웃기게도 메타버스 때 샀어요. 아 코로나 한창일 때. 뭔가 이렇게 좀 기술이나 이런 흐름을 보다 보면은 아 이거 될 것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매일같이 느껴지는 지식 갈증 경제살롱에서 지식 한 잔 따뜻하게 내려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죠. 경제살롱의 진행자 배우 박재민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좀 자부합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누구냐고요? 요 AI 시대 부의 지도의 저자입니다. 오순영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 반갑습니다. 이런 텐션이거든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부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책을 내셨어요. 이거 뭐 네. 어떤 책인지 일단은 요것부터 한번 이야기하고 가죠. 챗GPT가 2022년 11월 달에 나왔잖아요. 네, 네. 그때 정말 챗GPT 관련된 책이 어마무시하게 나왔거든요. 정말 서점 가면 진짜 매대가 전부 저희 AI. 진짜 다 코딩해야 되냐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AI가 발음하면 I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매대 가면 아이 또 AI야. 아 맞아요. 아 또라니 그 정도로 많이 그 나왔었죠. 정도였죠. 그래서 기술 서적은 정말로 많이 나왔었는데 네. 아 이게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책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가지 했었었고 네. 다른 하나는 일단 이 챗GPT 나오고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제는 질문을 잘해야 되는 시대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했어요. 그런 수업도 있어요. 맞아요, 요즘은. 맞아요. 근데 질문을 잘한다라는 게 뭔지 잘 생각을 해보면 네. 질문을 잘하려면 뭘 알아야 질문을 합니다. 너무 맞는 말이야.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AI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대해서 도대체 기술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왜 이렇게 사람들은 열광하고 왜 산업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지금 피를 토하고 있는지를 네, 알아야 네. 되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한 어떤 큰 흐름? 되게 그냥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틈바구니를 네, 제가 네, 네. 네 그래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AI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이제는 AI가 뭐야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생각해도 뭔가 인공지능인 네. 것 같다. 그리고 이 산업이 우리의 일상에 점차 발을 들이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네. 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AI 기술의 그러면 트렌드가 뭔지부터 한번 좀 짚고 넘어가시죠. 트렌드요? 아, 이건 진짜 어디서부터 짚어야 할지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근데 딱 지금 생각해 보시면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네네네. 하나는 AI 에이전트란 얘기가 들릴 AI 것이고, 에이전트. 네,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라는 얘기가 들릴 오. 것이고, 그다음에 멀티모달이란 얘기도 들릴 것이고, 뭐 셋 그 다 정도가 생경합니다. 생경하시죠? 네, 네, 네. 이 세 가지 정도가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에이전트라는 거는 그냥 저희가 쉽게 생각해 보면은 뭐 어시스턴트, 네. 비서란 얘기 들어보셨죠? 아. 챗봇 얘기할 때 항상 기사 비서 많이 얘기했었죠. 나왔죠. 네. 그러니까 에이전트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챗봇이나 이런 거는 어떤 명령을 주면 답을 얻고 네. 뭔가를 시키면 뭔가를 해요. 이 에이전트라는 건 그거보다 훨씬 상위의 것. 네. 그래서 뭔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어떤 업무에 A부터 Z까지를 다 할 수 있는 맞아요. 상태의 어떤 수준을 AI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네. 해외 유명한 석학분들도 아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곧 온다. 그게 뭐 3년 안에 온다, 10년 네. 안에 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온디바이스 AI를 얘기하려면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네. 한동안 AI 관련된 얘기했을 때 챗GPT 얘기했을 때도 뭐 1750억 개의 파라미터 셋이라는 얘기를 막 했었어요. 네, 네, 네. 이게 뭐냐면 모델이 상당히 크다. 네.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었고 네. 이게 클수록 좀 더 추론도 잘하고 뭔가 답변도 잘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실제 그렇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작게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AI를 모바일 안에다 넣는 거죠. 네, 아니면 네. 좀 더 나아가면 우리가 IoT라고 하는 얘기하는 것들 네, 네. 그런 데에 AI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작은 AI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 사실 예전에 보면 우리가 AI라고 하면 네. 대부분 PC, 데스크탑 기반의 그렇죠. 어떤 프로그램 네. 생성이라든지 생각을 했는데 네. 최근에 나왔던 갤럭시 시리즈만 보더라도 네. 이게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되어 있고 심지어 이거는 인터넷 연결 없이 맞아요. 인터넷 연결이 없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이런 게 뭔가 온디바이스구나. 왔다 갔다 하는 트랜지션이 안 생긴다. 핑이 안 생기고 딜레이가 안 생기는 그쵸. 거죠. 핑도 하시는군요. 아, 네네. 어휴, 훌륭한 프로그램이다. 영화 많이 문준영.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뭔가 사용자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온디바이스 AI가 상당히 핫하고 아 그렇구나. 다른 하나는 멀티모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무슨 그건 뜻인가요? 뭐냐면 우리가 챗GPT는 네. 텍스트로 입력을 해서 텍스트로 아웃풋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음성으로 질문하고 AI 스피커는 음성으로 질문하고 음성으로 답을 얻었어요. 그렇죠. 멀티모달이라는 거는 네. 멀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람이 대화할 때 저희가 보통이잖아요. 이렇게 책을 이렇게 옆에 주면서 말로 설명하면서 텍스트를 보여주잖아요. 네, 네. 그래서 텍스트로 입력을 들어가서 그 텍스트에 맞는 그림을 찾아준다던가 오. 아니면 그림을 갖다가 인풋으로 넣어요. 그다음에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던가. 와.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소라 모델이라는 게 있었죠. 오픈 AI에 그거 네. 같은 경우는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네.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네. 이런 인풋을 받고 이런 것들 아웃풋을 또 하잖아요. 네. 노래로도 만들고 뭐 미술로도 작품으로도 표시하고 네. 그런 것처럼 멀티모달 기술이 된다라는 거는 AI가 이제는 사람 같은 서비스가 가능하겠구나. 과거에 어떤 답답했던 텍스트로 받아서 텍스트로 답을 한다던가 그냥 음성으로 질문해서 음성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걸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겠죠. 그 아웃풋이 서비스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겠군요. 다양한 형태가 되죠. 텍스트, 동영상, 뭐 그림, 이미지, 뭐 네. 다양한 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사람한테는 좀 더 만족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면 서비스에도 네, 네.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고. 그래서 이 멀티모달 기술에 대한 것도 요즘 상당히 핫합니다. 사실 네. 챗GPT 써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특히나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네. 할 때 저희 학생들이 내는 네. 리포트를 보면 가끔 네. 가다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어, 점 뭐뭐뭐뭐 점 뭐뭐. 그 누가 봐도 이거 챗GPT 말투거든. 맞아. 이제는 이게 마치 미국인이 하는 영어냐 네. 일본인이 하는 영어인지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이거 지금 챗GPT 챗GPT네. 구나. 지금 로봇과 대화하는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의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조금 눈치가 좀 있는 친구들은 리포트를 낼 때 맞아요. 입니다를 빼가지고 이다로 바꿔서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메타인지가 되게 좋은 메타인지 친구들이에요. 좋은 친구들이죠. 친구들이에요. 네. 잘된 친구들이에요. 그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야, 그런데 이게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네. 기술이 만약에 정말 이제 좀 보편화가 된다면 네. 나중에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냄새를 맡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오감처럼 그럼요. 맛을 보게 하고 센서가 있으면 다 가능한 얘기죠. 사실은 저희가 홈쇼핑, 네. TV 홈쇼핑을 했을 때도 저희 그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저 갈비탕에 갈비 냄새를 냄새는 어떨까? 냄새 맡고 싶다. 이런 거 생각했었잖아요. 와, 그러네. 그 약간 이런 거지. 그쵸. 여기다 센서를 끼면 사실 향이라는 것도 전기 자극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냄새를 낼 수 있는 전기 자극을 네, 코에다 맛도 주면서 그렇고. 이런 냄새구나. 그쵸. 저희가 영화관도 네. 막 시트 흔들리고 앞에서 물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거 네. 같은 것과 가능한 거. 네. 에이전트의 온디바이스의 멀티모달까지 네. 이 AI 트렌드가 점점 확립이 된다면 인간의 사회가 어떻게 변모가 될지 참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뭔가 AI가 상당히 인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했으나 네. 우리가 접했던 것들이 뭐 AI 챗봇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콜센터라고 얘기하는 네. 전화로 하는 콜봇이라던가 그 정도가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게 거의 다였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뭔가 이미지, 영상 많은 것들이 풍부해지면서 정말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질 거고 네.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뭔가 다양한 오감을 만족했을 때 뭔가 만족감이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어떤 기계와 뭔가 내가 인터페이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신 분들이 불편한 상당히 본능이 많아요. 있죠, 우리에게. 어르신 분들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뭐 어린 친구들은 뭐 빠르게 하겠지만 네. 조금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에 맞춰서도 이분은 연령이 좀 높으시니까 그분에 맞춰서 말의 속도를 좀 조절한다든지 아니면은 귀가 조금 잘 안 들리시면 보이는 것도 같이 해드린다든지 사실 서비스 확장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지죠. 그러네요. 다만 비용이 문제다. 네. 아직까지는. 결국은 무언가 뭐, 하나가 돈이죠. 트리거가 네. 탁 돼가지고 그쪽 그쵸. 돈이 쏠리는 네. 현상이 필요하겠군요. 네. 멀티모달에 대해서는 뭐 트리거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AI 산업 자체는 트리거가 네. 이미 켜졌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고 뭐 아시겠지만 뭐 삼성도 있고 네. SK 같은 경우도 네. 뭐 디바이스 레빗 같은 네. 뭐 디바이스를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네. AI 관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들이 좀 파악되고 일단은 있나요? 뭐 저도 산업 쪽에 몸담고 있기도 하고 저는 사실 만들기도 하면서 쓰는 입장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되게 양쪽의 입장을 다 봤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모든 기업의 경영진들은 네. 이게 좋든 싫든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은 무조건 가지고 계세요. 거스를 수 없는 이거는 변화다. 약간 이거를 증명해냈다, 뭐 봤다, 정확히 ROI가 나온다 이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이거를 진입하지 않으면 이건 시대에 뒤떨어진 거고, 그리고 이거는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지금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들이 잘한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실제 그 산업에서 기업에서 도입을 하려고 했을 때는 생각보다 할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산업에서는 내부에서는 되게 바삐 움직이고 있는 게 맞아요. 네, 네. 하지만 지금 일반 사람들이 밖에서 보기에는 그 변화들을 아직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내부에서 일단 다양한 트라이들을 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미 이제 내부에 갖춰져 있는 인프라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보면 AI가 우리가 지금 AI를 써볼까 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이미 저희가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 안에 AI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네, 그렇죠.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네. 우리가 IT 인프라, 그 기업이나 뭐 가지고 있는 인프라 안에도 AI가 좀 들어가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하지만 어떤 고객이나 서비스가 만날 수 있는 그런 AI는 아직까지는 많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이 쓰는 것들은 오히려 좀 캐주얼하게 접근할 수 있지만 네. 기업에서 뭔가 도입해서 쓰는 입장에서는 검토할 사항들이 아직까지 너무 많죠. 네. 그렇죠. 그래서 과감한 투자보다는 일단 내부에 있는 쪽에다가 하나씩 적용해 보는 그런 단계라고 지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생성형 AI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가 언어적인 지능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네, 네. 아무래도 그런 쪽에 많이 활용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사님 같은 경우도 네. KB국민은행에 네. 계셨고, 그렇다면 지금 AI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우리 고객들이 쓰는 것 같지만 결국 이제 뭐 금융, 산업 혹은 뭐 제조 정말 광범위하게 지금 쓰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산업에 대한 영향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선 아직 뭔가 뚜렷하게 드러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몇 개의 지금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AI 회사들 좀 있으시죠. 뭐 네네네.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엔비디아 그렇죠. 그런 회사들은 사실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자체로도 회사의 가치를 이렇게 올려줄 수 있구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아직 체감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상태. 왜냐하면 실제 챗GPT가 2022년 11월 말에 이제 릴리즈가 됐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2023년 그 상반기까지는 다들 긴가민가 했어요. 그렇죠. 마치 이거 메타버스 같이 약간 한때 그치. 유행하다 네. 지나가는 거 아니야라는 움직임 하나. 네. 하나는 뭔가 되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거 했다는 레퍼런스가 있어? 어디 해본 데가 있어? 없거든요. 네.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제서야 이제 해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실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하지만 이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인프라를 도입하기 위해서도 뭐 반도체 얘기하잖아요. 네. 뭐 GPU나 이런 거 얘기하면서 수급이 조금 원활하지 않다에 대한 그렇죠. 것들은 저희가 좀 잘 인지하고 있는 상태. 네. 하지만 그 안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 그리고 이게 어떤 AI 도입에 대한 것들이 뭔가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뭔가 이 전략이란 게 뭔가 컨설팅이 돼서 몇 년간 쌓여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완전 초창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안에서 하는 내용들을 밖으로 잘 안 드러내죠. 그렇죠. 왜냐면 그거 자체가 자산이기도 자산이죠. 하고 네. 중요한 거거든요. 그 레슨 런드는 그냥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직접 체감해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기업에서 있는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다. 네. 하지만 투자한다는 얘기는 간간히 들리고 있고 네. 그리고 저거는 있는 것 같네요. 협력이 많아졌어요. 어떤 유의 협력인가요? 뭐 예를 들면은 AI 같은 경우는 기업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뭔가 나와 얼라이언스가 되는 어떤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맞아요. 이게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로 길게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도 좀 있고 네. 그다음에 워낙 빅테크가 뭐 국내든 해외든 막 발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들과 손을 잡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같이 일할 뭐 스타트업들도 AI 스타트업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네. 뭔가 같이 해야 될 파트너들을 지금 많이 물색하는 것들이 기사로 많이 되어 나와 있고 그렇군요. 투자하는 것들은 많이 나와 있지만 네. 실제 AI를 도입해서 돈을 벌었다 내지는 비용이 절감됐다라는 것들은
어떤 컨설팅 리포트로만 존재하지 네, 사실 네. 저희가 실제 뭐 뉴스로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렇죠. 뭔가 아직 심하게 워킹해 본 곳들이 없거든요. 이게 사실 제가 이제 기업 박람회 같은 행사들을 사회를 좀 네. 많이 봤었는데 항상 화두가 AI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이제 기업에서 예를 들어 어떤 뭐 재무 관리나 네. 뭐 인적 관리를 위해서 AI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비용을 내서 도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성과가 없고 그러니까 최근에 뭐 그런 들었던 얘기도 거는 많이 들려요. 네, 성과가 네. 없어서 결국은 폐지를 했다느니 아니면 예전보다 비용을 네. 많이 드는데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라든지 네. 결국은 그러한 어떤 판단들이 기업 간의 협업을 이끌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만들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각각 회사들이 가진 컨디션들이 틀려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너무 다르지, 생각하는데 서로가. 어디는 이제 뭐 IT 인력이나 AI 인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네. 어디는 그런 게 또 없고 아, 그렇지. 그리고 또 AI 하면은 같이 빠짐없이 나오는 게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뭔가 추가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데이터가 준비된 회사도 있고 아. 그런 데이터 자체가 모아본 없는. 적이 없는 데도 있고 그렇지. 컨디션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식도 없고 컨디션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은 진짜 속도가 빠르게 날 수도 없거니와 정말 우리 기업에 맞는 뭔가를 찾아야 하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밖에서 들리는 그런 성과들 뭐 얼마나 절감했다, 네. 시간을 절약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 느끼려고 한다면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마치 그냥 뭐 소프트웨어 사듯이 아니면은 진짜 시장에서 콩나물 사듯이 도입할게요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인내심을 갖고 좀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거 좀 궁금해요. 이제 약간의 거품도 좀 가라앉고 네. 이제는 정말 누가 진짜 백인지 좀 가려내야 되는 시기에 네. 조금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초기긴 하지만. 그러면 지금 2024년에 AI 생성형 AI 3대장을 꼽으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오픈 AI에 이제 챗GPT 당연히 꼽을 네. 거고, 그다음에 엔트로픽의 클로드, 구글의 네. 제미니가 아니라 제미나이. 네. 이제 뽑을 수가 있는데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세 개 좀 많이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그 질문이 제가 제일 재밌는 질문 중에 네. 하나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아, 결국 각각의 장점과 예. 단점이 다 그게 다른 게. 제가 항상 어디 가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당연히 다 좋은 모델이에요. 사실 요즘은 안 좋은 모델이 없어요. 오히려 다 괜찮아요. 상황에 맞춰서 잘 써야 되는구나. 네, 유저의 어떤 그런 행동에 따라서 이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 좋은 모델이다. 네. 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겠냐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 있고 다른 아들은 또 추가적으로 학습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비용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이런 거였었어요. 100점짜리 AI 모델이 있는데 네. 그 모델을 쓰기 위해서 내가 100억을 투자해야 되고 80점짜리 모델이 있는데 네. 얘를 쓰는 데는 10억밖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고민된다. 뭘 선택하실 거냐라고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전 10억이요. 저는 그게 답이 뭐냐면 저는 일단 다양한 모델은 하이브리드로 써보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목적이 뭔가 정확도를 요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면은 모델 그 자체를 쓰면서 그냥 적당히 그것들은 다른 외적인 방법으로 뭔가 해결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거는 온전하게 우리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모델이 좋다 나쁘다는 물론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싶겠지만 생각해 보면 so what입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이면은 내가 그러면은 항상 좋은 답을 얻을 거고 내가 항상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을까? 네.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 대부분은 모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외적으로 저희가 갖춰야 되는 것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모델의 성능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그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오히려 최근에 오픈 AI가 비용 효율적인 걸 또 내놨잖아요. 네, 네, 그런 걸 네. 생각하면은 이제는 뭔가 가격을 떨구고 대중화를 시키고 네. 이제 그걸 활용해서 만드는 좋은 어플리케이션들 그런 킬러 앱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네. 더 좋지 않나 아하. 그런 생각도. 그리고 실제 저희가 모델을 직접 쓴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 업에 계시거나 그 업을 활용해서 뭔가 이제 뭐 수익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게 필요하다라고 보지만 일반 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좀만 기다리면 좋은 앱이 나올 거고 그렇죠. 우린 좋게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발하고 비슷한 거죠.
그쵸.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싸면서 네. 더 기능이 좋고 더 네. 나한테 맞고 이제 그런 걸 찾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떤 AI 뭐 프롬프트 뭐 그런 기술 같은 것들도 네네. 일종의 호기심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를 이해하는 용도로 이해를 해야지 내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뭔가를 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생각보단 저는 그 어프로치가 오히려 맞는 것 같고요. 네. 뭐 그 외적인 것들은 좀 더 쉬운 방식으로 뭐 나만의 챗봇을 만든다던가 뭔가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은 좋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당연히 나올 거고 그 네.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다라는 거죠. 업에 계신 분들이. 네. 야, 그렇군요. 결국은 뭐 생성형 AI의 3대장을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상황에 어떤 AI를 적합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쓸 것인가가 그렇죠. 더 중요하다. 지금 보면은 쓰고 싶은 어떤 분야가 생기면 그 앱을 찾는 데는 금방 찾아내잖아요. 네. 우리가 과거 하던 전통적으로 하던 그냥 지식 검색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뭐 구글링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GPT한테 물어봐도 너무 잘 알려주거든요. 네. 거기서 알려준 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되는데 어. 우리가 그걸 다 굳이 배워야 한다? 네.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게 저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답변일 수도 있는 게 결국 지금 저희가 이제 듣고 싶은 거는 향후에 이 기업 괜찮을 것 같아요거든요.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바드라든지 뭐 오픈AI 뭐 네. 챗GPT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건데 네. 그렇다면 좀 궁금한 건 지금 뭐 생성형 네. AI다 뭐다 네. AI 종류도 많고 그런데 그럼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향후 주도권을 가질 AI 분야나 네. 아니면 AI 어떤 기업 분류나 네. 좀 예측이 될까요 지금? 저는 어쨌거나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쪽이 승자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AI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는 사실은 투자와 이 어떤 볼륨의 싸움이기 때문에 갑자기 어디서 루키나 유니콘이나 이런 것들이 태어날 수 없다라는 된다.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네. 온디바이스 AI 쪽은 작게 만드는 쪽이니까 거기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AI 기술 자체로는 지금 이미 나와 있는 데에서 새로운 누군가가 나타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이미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 기득권이 네. 생겼군요. 그런데 저희가 챗GPT가 흥행했던 거를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 이유가 접근성이었거든요. 기존의 AI 기술은 저희가 뭐 써보고 싶다고 써볼 수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챗GPT는 그냥 URL을 치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늘상 하던 채팅하듯이 물어보면 대답을 잘해주는 거죠. 그 외에 얘가 역할이나 포맷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주면 좀 더 잘한다는 것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걔를 활용했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다음에 이것들을 끌고 갈 회사들은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에 대한 정의도 사실 되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하는 플랫폼의 정의는 그냥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렇게 생각하면 접근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모바일 안에 탑재되어 있으면 가장 접근이 쉬운 곳에서 쉽게 쓰지 않겠어요? 웬만큼 좋은 킬러 앱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그 안에서 다 해결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뭐 지금 온디바이스 AI도 얘기하지만 가전이나 이런 거에 싹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그러면은 저희가 별도의 다른 앱이나 다른 그런 것들을 필요 많이 없이. 쓸까요? 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빈틈이 있고 그 틈을 또 파고드는 킬러 앱들이 있겠지만 네. 저는 플랫폼을 쥐는 회사들한테 세컨드 스테이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검색도 사실은 챗GPT 나오고 나서 구글이 위험하네 위험하지 않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물론 챗GPT의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뭔가 많은 수십 개 나오는 답변 중에서 내가 뭘 찾지 않아도 됐어요. 맞아요. 하지만 얘가 말하는 거를 그냥 온전하게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에 대한 것도 있었고 맞아요. 그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난 결국 또 질문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글에 그냥 챗GPT가 들어가 주면 구글에서 원래 하듯이 쓰겠죠. 그렇죠. 좀 더 괜찮은 검색의 퀄리티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접근성이 좋고 자주 가게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접점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뭔가 그 뭐 팝업 스토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사람 많이 붐비는 데다가 만들어서 뭔가 그렇죠. 하잖아요. 마케팅이죠.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내가 큰 노력을 들이자. 뭔가 설치하라고 하면은 네. 설치가 하고 싶으세요? 아, 그렇죠. 부담스럽죠. 저희가 APK를 설치를 하는 아, 것보다는 APK 나오는 순간 야 잠깐만 이거 뭐 버그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쵸. 네. 이거 혹시 중국에서 만든 거 아, 아니야? 그럼요. 내 정보 빼가는 거 아니야? 왜 얘는 지금 내가 검색한 검색어로 계속 뭔가를 추천하고 있지? 그렇지. 의심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APK를 설치하는 것보다도 웹앱을 더 좋아해요. 그냥 네. 웹으로 접근하는 걸 훨씬 좋아하죠. 사람들은. 네. 그렇게 생각하면 모바일이나 아니면 모빌리티, 네. 자동차처럼 어떤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이동하는 그 모빌리티라는 공간이 있던가 이런 데가 다시 뭔가 AI를 통해서 좀 더 혁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데가 훨씬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네. AI를 잘 활용하는 곳.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러겠고 네. 애플 보세요. 애플이 사실은 뭐 GP 자체의 어떤 뭐 생성형 AI 모델을 만들지 못한 해 가지고 사람들이 사실 약간 조롱하기까지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애플의 성격을 생각을 해보면 네. 애플은 기술 얘기를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네. 사용자 경험을 얘기하는 회사예요. 그렇죠. 약간 감성적인 회사죠. 네. 그 회사는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우리랑 잘 할 만한 그런 회사가 나타나길 네. 아니면 그런 모델이 나타나길 기다렸던 것뿐이지 네. 애플이 잘하는 건 기다리는 거랍니다. 아. 이게 다 완성될 때까지.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애플이 승자 같기도 하죠. 네, 오픈 AI를 그렇게 갖다 쓰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공을 들인 거에 비하면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비용 절감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제가 볼 때는 다시 더 잘 되지 않을까? 플랫폼 회사들이 지금 뭐 플랫폼 회사들의 뭐 서비스나 수익 모델이나 많은 얘기들이 오고 네, 가고 있지만 네. 결국은 사람을 많이 들고 있는 데가 그렇군요. 잘 될 거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좀 궁금해지는 게 갑자기 불현듯 드는 생각인데 이사님 같은 경우는 KB국민은행에 계셨고 근데 또 그 전에는 한컴에도 오래 네.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IT 회사가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 AI의 최대 수혜주는 뭐 IT 쪽 아니야?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지금 있죠. 현상을 보면 딱히 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네. IT 회사는 어떻게 보면은 IT 회사의 비즈니스는 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래요? 늘 비슷했던 것 같고 사실 IT 회사들도 보면은 뭐 빅테크라고 우리나라 뭐 빅테크 뭐 네이버, 카카오부터 네. 시작해서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실제 뭐 기업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의 비즈니스는 크게 어떤 기복이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뭐 예를 들면 한국어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생산성 툴을 만드는 회사죠. 네. 그러면은 그 생산성 툴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어프로치처럼 뭔가 좀 쉽게 문서를 만들던 거 아니면은 그 문서 기반에서 뭔가 고도화된 어떤 AI 기술로 내 업무를 편하게 해주던가 네, 그런 방향으로 네, 어프로치를 가져갈 거고 네. 뭐 네이버 같은 회사들도 그렇죠. 왜 네이버 같은 회사들도 보면은 회사도 보면은 그 안에 최근에 나온 거 웹툰 쪽 되게 재밌는 서비스 하나 나왔잖아요. 네, 어떤 게 그래서 나왔나요? 만화의 웹툰의 그 주인공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게 나왔어요. 오. 나왔는데 오히려 이런 게 많이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또 AI를 통해서 하는 거죠. 네. 생성형 AI 쪽 관련해 가지고 통계가 하나 나와 있는 게 네, 있는데 그 통계에서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는 탑 50을 뽑은 거예요. 네. 글로벌하게 뽑았더니 1위가 챗GPT였고 2위가 뭐였냐면 캐릭터 AI라는 회사였었어요. 네. 아, 네네. 아세요? 네네. 그 회사가 뭐냐면은 진짜 캐릭터 AI잖아요. 맞아요. 캐릭터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하고 대화를 하고 야. 앨런 머스크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들의 명언과 그들의 말투로. 네. 그게 실제 MZ 세대들을 그 실제 그 앱에 몇 시간을 묶어 놓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앱을 하루 종일 그 앱을 쓰면서 많이 머물러 봐야 1시간을 못 머물러 있어요. 그럼요. 10분, 20분? 네. 그것도 되게 길거든요. 네. 근데 캐릭터 AI가 MZ 세대들한테 한두 시간씩 머물게 했던 앱이라고 해요. 엄청난 길이네요. 네네네. 말 잘하고 뭔가 재미있는 거죠. 그룹 채팅도 가능하고. 네. 그렇게 보면은 네이버에서 지금 웹툰 쪽에 네이버 웹툰 쪽에서 웹툰의 어떤 캐릭터 다 뭔가 그 웹툰을 보는 거는 그 웹툰의 그 캐릭터에 대한 어떤 애정이 있어서잖아요. 그 캐릭터 직접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게요. 그런 서비스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와야겠죠. 하하.
야, 오늘 뭐 AI에 관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 보면서 AI에 대해서 뭔가 첫 장 정도는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이나 네. 국민들은 이제 첫 페이지 정도는 다 읽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장까지 가기에는 뭐 내 이야기 같지도 않고 너무 멀게 느껴지고 너무 어려울 것 같고 해서 펼치지 못했던 다음 페이지를 좀 네. 부드럽게 이사님께서 좀 네. 자연스럽게 좀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음.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결국 많은 분들이 좀 그런 부분이 궁금할 것 같아요. 결국은 인간이 위협을 받는 이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게 아닌가,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두려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AI 전문가로서 네. 앞으로 AI와 인간을 어떻게 공존하고 어떻게 공생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에게도 참 큰 질문이기도 해요. 네. 그냥 저를 생각하면 난 네네. 앞으로 뭘 먹고 살지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 생각을 해보면 사실 AI를 바라보는 시선이 뭐 두머하고 부머들이 있어요. 네네네. 긍정적으로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이걸 약간 위험스럽게 약간 좀 안전하지 않고 뭔가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오히려 나한테 해악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어떤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어떤 것들을 빼앗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두머, 그러니까 우리 두머. 둠이라는 예, 영화가 그쵸. 있는 것처럼 그쵸. 이렇게 망한다, 혹은 그쵸. 부머 끌어올려야 네, 된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과 부정적으로 보는 네네네. 양쪽의 시각이 다 있어요. 그렇죠. 다 시각이 있는데 사실은 각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두머나 부머가 된다라기보다는 거기서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이거를 AI 시대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얘기인즉슨 이젠 거스를 수가 없어요. 거스를 수가 없고, 초반에 저희가 AI 에이전트도 얘기했지만 네. 어떤 임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시대가 머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쉬운 일들은 이미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챗GPT한테 모두가 질문해서 답을 비슷한 답변을 얻는다라고 하면 도대체 나의 경쟁력은 어디 있으며 나의 차별점은 어디 있냐 생각해 보면 거기서 진짜 답이 이미 나온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게, 얘들 80억 인구 다 챗GPT를 써. 근데 답변이 다 똑같아. 비슷하겠죠. 똑같지는 않겠죠. 그렇지. 뭔가 프롬프트나 뭔가 이런 것도 달라지긴 하지만서도 거기서 대단한 인사이트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네요. 얘를 도구로 정말 잘 활용해서 누군가는 한 시간에 100페이지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빨리빨리 AI를 통해서 빨리빨리 요약해서 거기서 인사이트를 끄집어내는 건 나여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100페이지를 읽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택은 각자가 하실 거지만 어쨌거나 얘는 거스릴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얘를 도구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거나 늦었다라고 생각하실 건 없다. 차근차근 일단 이 AI가 할 수 있는 것들, 뭐 기사나 뉴스로 나온 것들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시고, 네. 그다음에 내가 하는 거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좋은 게 있잖아요. 기존에 하던 검색들로 네. 찾아보시면 좋은 툴들, 방법들 너무 자세하게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AI랑 저희는 떨어뜨려서 할 수 없을 것 같고, 네. 하지만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거기서 인사이트를 찾거나 거기서 뭔가 남들과 다른 뭔가를 끄집어내는 거는 나밖에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AI는 보조적으로 상당히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와, 이 말씀이 너무 맞는 것 같네요. 사실 인류가 여태까지 어떤 가치를 제고할 때는 네. 항상 따라붙는 게 희소성이 가치잖아요. 맞아요. 희소성.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여기서 뭔가 다른 가치를 냈던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네, 결국은 맞습니다. 사회를 이끌어 갔단 네. 말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사회가 변화되고 발전을 해왔고, 네. 그런 걸 보면 AI가 지금은 또 희소성이 있지만 이게 보편성이 생겼을 때 오히려 그것을 잘 활용해서 나만의 희소성을 만드는 게 인간의 역할이고, 네. 그걸 바라본다면 AI가 인간을 대체한다기보다는 결국 인간의 아름다움이 더 그쵸. 각광받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죠. 개개인의 어떤 다양성과 이런 것들이 훨씬 존중받는 시대가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쨌거나 경제 살롱이니까 네. 경제 살롱이니까 AI 관련돼서 이제 뭔가 보실 거 아니에요. 투자나 이런 것들을 네, 보실 네. 거면 사실은 어쨌거나 주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 뭐 AI가 돈이 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돈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돈이 몰리는 거는 분명하고, 그건 맞죠. 그다음에 제 책에도 부의 흐름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부의 흐름을 좀 보면 결국은 돈하고 권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AI가 국가 경쟁력이 되고, 네. 뭐 미국의 뭐 펜타곤 뭐
불나는 것도 왜 가짜 뉴스 같은 것도 돌아다녔었단 그럼요, 말이에요. 그럼요. 그걸로 미국에 있는 증시가 왔다 갔다 했어요. 아 맞아요. 경제, 정치할 것 없이 AI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그런 어떤 AI가 가진 영향력에 대해서는 의심할 게 없을 정도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나 그 다음에 어쨌거나 투자는 저는 하여튼 주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주관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안 하긴 했는데 네. 제가 엔비디아 주식을 좀 전에 샀는데 이거- 저는 언제 이게 샀냐면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떡상하기 전에. 진짜 떡상하기 전에 네. 이걸로 떡상하기 전에 저는 웃기게도 메타버스 때 샀어요. 아 코로나 한창일 때. 예, 그때 샀는데 그때 샀던 이유가 엔비디아에서 젠슨왕이 그때 그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칩을 만든 회사지만 네.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메타버스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생태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 얘네가 제대로 하면 그리고 그때 그 옴니버스라는 거를 막 설명을 해줬었는데 맞아요. 꽤 말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소신껏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소신껏을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이미 사람들이 핫하다고 할 때는 사실 상당히 올라가 있고 그때도 올라탈 수 있죠. 네. 하지만 뭔가 이렇게 좀 기술이나 이런 흐름을 보다 보면은 이거 될 것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뭐 플랫폼 얘기도 했었고 네, 뭐 네. 하는 거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당신은 돈을 버셨습니까? 하면 저는 잘 엑시스를 해서 번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경험이기도 하지만 다시 네. 말씀드리지만 또 KB 국민은행에 또 계셨던 임원이시기 하지만 때문에 뭐. 네, 이런 이야기에 대한 신뢰도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아유. 상당히 전문적인 의견 네. 감사드리고 야, 이 AI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앞으로도 이사님과 함께할 시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가 모르는 지식에 관해서 좀 이렇게 다음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듯이 잘 부탁드리겠고 여러분들 이 책 꼭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순영 네. 이사님과 함께한 첫 시간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